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포항 26도로 대체로 큰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전조등 꼭 켜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낮 최고 기온 31도를 보이면서 오늘은 해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영덕의 낮 최고 기온 27도, 포항 26도로 동풍이 불어오면서 큰 더위 없이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금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의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금요일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도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휴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 지금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점점 걷히겠고 내일까지는 구름만 많은 날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4도, 포항 26도를 보이면서 큰 더위 없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가 25도, 독도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 오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해상 활동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남부 해상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와 동해남부에서 모두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장맛비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원전 시설은 그동안 국가 중요 시설이라는 이유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비밀주의 관행을 고수해 왔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참사와 최악의 원전 비리가 터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한 최근까지도 원자력 업계의 이런 잘못된 관행은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원자력 업계의 비밀주의 관행은 시민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큰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한 달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도 대외비인가요? 미국 보세요. 캐나다 보세요. 유튜브에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 회의 장면까지 공개돼 있어요. 우리 왜 안 했습니까? 그 공개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결과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겁니다. 2년 전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선 안전을 검증해야 할 정부 기관조차도 자료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위원들한테 책으로도 안 주고 파일로도 안 주고 원안위에 와서 봐라 그러니까 읽는 동안 또 이렇게 사진 찍거나 이렇게 할까 봐 계속 그 사무처 직원이 앉아 있고. 후쿠시마 원전 참사에 이어 유사일의 최악의 원전 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원자력 업계의 비밀주의가 근절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업계의 폐쇄적인 운영은 지금도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 증기 발생기에 대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한울원전. 공개 설명회를 하겠다던 원전 측은 갑자기 설명회 진행을 비공개로 바꾸면서 방송사의 촬영 장비 반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카메라가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러면 가서 사람들 찍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건 비공개죠.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도를 넘은 자의적 보안 지침으로 비리와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보가 공개될수록 더 안전해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주의일수록 그 대신에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최근 공문을 통해 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출입을 통제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의 가장 큰 교훈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장담해온 인간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국민과도 소통하지 않는 비밀주의에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전국의 일본 내염 경보가 작년보다 2주 빠른 지난달 29일 발령됨에 따라 포항시는 방역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모기 유충 서식지로 의심되는 물 웅덩이 등이 발견되면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일본 등 일본 내염 유행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시민들에게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큰 피해를 입히는 적조. 요즘은 갑자기 나타나는 이른바 게릴라 특성을 지녀 대처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지역 어민이 포항 앞바다에서 적조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27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경북 동해안에 큰 피해를 안겼던 유해성 적조. 바닷물이 검붉게 물들면 순식간에 정치망 어장과 육상 양식장을 덮쳐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곤 합니다. 적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기 위한 민관 합동 방제 훈련이 영일만항 앞바다에서 실시됐습니다. 고밀도 적조띠가 형성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바닷물을 채취해 검사하고 곧바로 황토 살포가 이루어집니다. 해경 방제선도 황토를 확산시키기 위해 물을 쏴댑니다. 포항시는 시 소유의 바지선에 황토를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여름철부터 적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부터는 양식장에 심층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던 황토 살포 대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심 20m 이상의 심층수를 끌어다가 양식장에 공급하는 적조 예방은 신속한 예찰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찰선 10척이 상시 투입되는 것 외에 요즘 보급이 확산된 드론이 활용됩니다. 어민들 예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지금 시대에 맞게 과학적으로 항공 예찰을 좀 더 강화해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1에서 1.5도 높아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듐이 검출되기 시작해 7월 중순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항시는 출하 가능한 어류는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녹지 공간이 우수한 지곡동에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 과잉식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봄 이동 사거리에서 제철 고등학교까지 포스코 대로에 가로수를 심어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에 오히려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동네 전체가 숲으로 둘러싸인 제철 고등학교 주변은 키 큰 느티나무 사이에 간격을 무시하고 편백나무를 식재해 편백나무가 말라 죽는 등 예산 낭비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젊은 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획기적인 기업형 출산 장려 모델로 평가되지만 눈치 안 보고 근무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성공의 관건입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이달부터 도입한 육아 지원 근무제는 직원들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선택하면 하루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주 40시간을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환형 시간 선택제는 주 5일간 20시간 또는 30시간만 단축 근무할 수 있고 직무 공유제는 한 가지 업무를 2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과 육아기에 있는 직원들이 최대 2년까지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면 급여도 감소하지만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젊은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서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포스코는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출산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첫째 아는 100만 원, 둘째 아부터는 500만 원으로 늘리고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휴가를 연간 5일까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 지원 근무제가 성공하려면 직원들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선진국 기업형 출산 장려 모델이 현장에 어떻게 뿌리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2월까지 신규로 융자 신청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연 2.5%에서 2%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도로 이번 금리 인하로 25만 원의 이자 경감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 확충을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 융자 한도를 늘리고 지원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는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양성평등을 가로막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결혼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려고 도입된 남성 육아휴직제도 기대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4살 도기복 씨. 아이 엄마는 이미 출근을 했고 아빠가 아이들 등교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렇게 다정다감한 아빠는 사실 말만 들어도 무서운 형사입니다. 15년 동안 바쁜 경무로 아이들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것만 같아 지난 4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자, 잘 갔다 와. 안녕. 휴직 후 아이들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 워킹맘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면서 아내와 사이도 더 좋아졌습니다. 엄마 입장도 또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또 자연적 부부 사이에서 관계도 괜찮아지고 예. 그다음 아이들 아빠 좋아하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직장인 김인수 씨는 며칠 뒤면 아빠가 됩니다. 예전 같으면 상사나 동료 눈치를 보며 출산 휴가도 겨우 쓸 상황이었겠지만 당당히 출산 휴가에 덧붙여 한 달간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회사가 의무적으로 도입한 제도 덕분입니다. 동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출산하는 순간 제 딸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남성 육아휴직자는 7,600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56%나 늘었습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 육아에 동참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흡한 점은 없는지 이어서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아휴직이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통계를 보면 여전히 공직사회나 수도권, 대기업 위주입니다. 교사를 포함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은 20%로 민간 분야보다 2배 이상 높고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절반 가까이, 지역별로는 수도권 남성이 전체 남성 휴직자의 70%에 이릅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지역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120%, 서울과 부산도 60% 이상 됐지만 대구 지역은 지난 2년 사이 남성 육아휴직자가 102명에서 113명으로 10%, 경북 지역은 169명에서 212명으로 25%에 불과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제도만 놓고 보면 선진국과 견줄만 하지만 사용률이 저조한 건 가계 수익 감소와 보수적인 직장 문화 때문입니다. 그거를 쓰고 자기가 돌아왔을 때 자기 책상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승진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은 남아있을 거예요, 남자분들도.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가부장적인 성향에다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경제 문화적으로 애 키우는 아빠가 용감하고 희귀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빨리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공론화 과정이 일단 있어야 되겠다. 갈 길 먼 일가정 양립 문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은 물론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를 신청한 월 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무료 사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 지원 대상을 월 평균 임금 200만 원 미만에서 25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신청을 할 때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어린 손자들과 함께 한글을 배우는 체험 활동을 폈습니다. 어르신들은 평생 소원을 이뤘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 임동 초등학교 특별교실에서 지역 한글 배달교실 어르신 16명이 한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수업으로 1학년 손자, 손녀들과 함께 받침이 들어가는 한글을 익힙니다. 그러면 아까 본 지에서 비읍죠. 네, 비읍을 받침으로 넣으면 지비예요. 자음과 모음을 합해 글자를 만드는 시간에는 1학년 학생들이 선생님입니다. 지긋하고요. 아하고 합치면 다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7, 80대가 대부분인 어르신들은 지난 4월부터 지역별 한글 배달 교실에 나와 난생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는 늦깎이 학생들입니다. 대부분 가난 등을 이유로 어린 시절에 학교 문턱을 넘지 못한 어르신들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어서 평생 한을 풀었다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 공부하러 처음 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85인데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니까 감사하지요. 어릴 때 배우고 싶은데 클 때 못 배웠지 지금 배우기는 좋습니다. 한글 배움 교실 현장 체험 학습은 오는 13일까지 이곳 임동과 온해 일직초등학교 등 10곳 초등학교에서 지역별로 펼쳐집니다. 오늘 수업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안동시에서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글 배달 교실 어르신들의 초등학교 현장 학습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글 배움은 물론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다기능 어항인 포항 양포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항시설 보강 공사를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양포항에는 2022년까지 국비 320억 원을 들여 북방파제 700m를 보강하고 무량장 내진 성능 보강 공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포항은 동해안의 주요 어항으로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됐고 2006년에는 다기능 어항으로 해양 레저시설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이 2달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240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제조업 업황지수는 45로 전달보다 4포인트 2달 연속 떨어졌고 이달 업황 전망 지수는 46으로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 들어 오름세를 보였던 비제조업 업황 지수도 지난달 70으로 전달보다 5포인트 떨어져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달 업황 전망 지수도 70으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꼽았습니다. 울진군은 오는 21일까지 2018년 채소 특수작물 분야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설하우스 현대화와 이동식 저온 저장고 설치, 단연생 민속채소 종자 구입, 양잠시설 설치 등입니다. 한편 일회성 소모성 농자재 구입이나 1년생 종묘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원 비율은 보조금 50%, 자부담 50%입니다. 포항국제 불빛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축제는 시민들의 참여 위주로 치러집니다. 포항문화재단 출범 이후 처음 재단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달 모집한 시민축제 기획단이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불빛 퍼레이드 등에 참가한 가족과 시민단체에는 넷, 1 예술 강사와 아트 서커스 교수의 교육 기회가 제공됩니다.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2 월 20일
행사의 절정인 불꽃쇼는 2014 브라질 월드컵 개폐회식을 연출한 스페인팀과 MLB 불꽃 연출을 담당하는 미국 팀이 참가해 한 단계 진보된 연출력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전조등 꼭 켜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낮 최고 기온 31도를 보이면서 오늘은 해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영덕의 낮 최고 기온 27도, 포항 26도로 동풍이 불어오면서 큰 더위 없이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금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의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금요일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도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휴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 지금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점점 걷히겠고 내일까지는 구름만 많은 날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플래시 알아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4도, 포항 26도를 보이면서 큰 더위 없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가 25도, 독도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 오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해상 활동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남부 해상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에서 모두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장맛비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